안녕하십니까, 잡다구리상입니다. 오늘은 제 시계 컬렉션 리뷰 2탄입니다. 뭐 주저리 말할 거 없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018년 지샥 최초의 모델인 DW5000 출시 35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메탈 소재 시계입니다. 메탈 베젤과 본체 케이스부 사이에 파인 레진 완충제를 끼워 풀메탈 케이스임에도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내충격 구조로 만들어서 오리지널 모델을 풀메탈화로 실현하고 커넥티드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내마모성이 뛰어난 DLC 처리한 스크류백, 엄선한 터프솔라 필름과 STN LCD 액정을 장착했습니다. 무게는 155g으로 묵직합니다. 빛으로 충전되며 새롭게 탑재된 고유도 프로토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여 저가의 제품처럼 일부분에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 G샥 커넥티드와 연결시켜 인터넷상의 타임 서버에서 정확한 시간 정보를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명 5000이라 불리우는 G샥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좋아라 합니다. 다른 G샥에 비해서 얇아 착용감이 좋고 가격대도 착하다는 것 이외에도 험한 일을 하는 분에게는 필드와치로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G샥은 군대 갈 때 필수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들도 모두 이 시계를 찼을 정도라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남자 절반 정도는 한 번쯤 G샥을 손목에 올려보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말고요. 1932년 처음 데뷔해 현대 손목시계의 교범을 제시한 심플 드레스워치의 정점 칼라트라바. 그 중에서 와치앤원더스에서 2021년에 파텍 필립이 새로 런칭한 칼라트라바 모델명 6119R-001입니다. 제 시계 취향은 수동 드레스워치입니다. 랑의 원이라는 걸출한 드레스워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수동 드레스워치라는 제 취향에 심플이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청 없이 시분초 핸즈만 있는 단순한 디자인을 가진 시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에 처박혀있는 새로운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30-255PS는 더블 배럴의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배럴 브릿지를 따로 감싸는 무브먼트의 분할과 수준 높은 피니싱으로 마감하고 6개의 포지션에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거기다 2009년부터 도입한 파텍 필립 실은 COSC보다도 더 엄격한 -3에서 +2초의 일 허용 오차율을 자랑합니다. 이 시계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시계입니다. 케이스백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수동 무브먼트, 초침이 서브 다이얼에 있는 C분초만 가진 단순한 구조, 8.08mm의 얇은 케이스 두께, 거기에 높은 네임밸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다른 이지 체인지가 되는 스트랩이 파텍 필립이란 네임밸류와 어울리지 않게 개차반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이 시계의 구형 버전을 차고 온 친구의 손목에서 처음 본 이 녀석은 여러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고 저도 그중 한 녀석이었더랬죠. 못 가져본 것에 대한 미련이랄까, 그 미련이 이 시계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야말로 손목 위에서 컴퓨터 역할을 했던 시계인 카시오의 데이터뱅크 모델 중 근래에 나온 모델로 제가 이 시계 리뷰한다고 기능 파악하고 영상 찍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많다는 뜻이죠. 계산기 기능뿐만 아니라 25개의 전화번호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알람, 스톱워치, 듀얼타임 기능까지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는 이 기능보다는 그저 디자인으로 구매하는 시계가 되었는데 여타 다른 카시오 시계와 마찬가지로 절대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엄청 가벼운 무게로 시계를 찬 건지 안 찬 건지 헷갈릴 때도 있을 만큼 정말 가볍고요. 근데 이거 과거의 미련 때문에 구매한 시계라 그런가 리뷰 후 거의 차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계 취미생활을 하다보니 난데없이 회중시계에 눈을 돌리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 시계는 온진이 창립 18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헤리티지 컬렉션 L7.02.4.11.1입니다. 이런 이름 정말 짜증나. 그때는 이렇게 한 손에 가득 차는 큰 케이스의 시계를 좋아했는데요. 50mm 정도의 크기가 딱 좋았을 뻔했네요. 좀 큰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큰 크기로 탁상 시계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용도와 시계의 중심, 서브 초침 다이얼이 같은 선상에 위치한 래핀 형식이고요. 각 핸즈는 블루 핸즈, 지름 56mm로 큰 편에 속하며 두께는 12.4mm 정도 됩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316L 재질이며 유리는 긁힘 방지,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고요. 무브먼트는 수동 칼리버 L878.4, 진동수는 18000,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에타 6497 무브먼트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아니면 말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른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잡다구리 상이한테 보낸다. 자, 다음 시계 보시기 전에 광고 하나 때리고 가실까요? 욕실 청소 넘버 원 로낙스 욕실 청소용. 다녀왔어. 오늘 욕실이 많이 더러운데 록스 사온 거 맞죠? 임자는 맨날 로낙스 록스밖에 모르는 바보야. 여보, 록스는 품위가 다르답니다. 욕실 청소 넘버 원. 록스 욕실 청소용 하나로 이렇게 깨끗해진다고요. 정말 깨끗한 걸. 이것이 욕실 청소 넘버 원. 청소를 쉽게 확실하게 로낙스 욕실 청소용. 그날 이후에 지들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약을 쳐도 덧치려고 하도 당초에 듣질 않아. 쥐가 나타나면 손님은 뚝 끊기니까. 1999년 시계의 끝판왕이라고 자부하던 파텍 필립도 바셰른 콘스탄틴도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개발하고 있지 못했을 때 이 시계의 발표로 두 굵직한 브랜드의 뒤통수를 지대로 후드려 패고 랑에온트 제네의 위상을 높여준 데 큰 공을 세운 시계 다토그래프입니다. 손목 위에 작은 도시락 불릴 정도로 엄청난 뒷백의 구조와 피니싱은 현재에도 따라올 시계가 없다 말해도 누가 쉽게 태클 걸 수 없을 겁니다. 다토그래프는 무브먼트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조작감을 위해 수직 클러치 방식 대신 컬럼 휠과 수평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속이 평면상에 모두 노출되어 매우 아름답고 두께도 수직 클러치 방식보다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메인 스프링의 토크 저하라든가 부속의 마모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아름다움을 위해 모든 걸 올인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계는 2세대 다토그래프로 1세대와 다른 큰 차이점은 디자인과 크기 이외에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 크로노그래프, 빅데이트 날짜창,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타코미터 크로노그래프로 플라이백 기능과 점핑 미닛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플리케이션 시계입니다. 아름다운 뒷백만큼이나 앞모습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왼편 초침 서브 다이얼과 오른쪽 크로노그래프 분침 서브 다이얼과 날짜창의 위치가 정삼각형을 이루어 완벽한 다이얼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사악한 가격 그리고 많은 기능이 들어간 만큼 두꺼워진 두께와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진 케이스로 인한 엄청난 무게인데요. 직경 46.2mm, 두께 15.6mm의 커다란 빅파일럿과 비교해보면 직경 41mm, 두께 13.1mm의 다토그래프는 아주 작은 크기지만 무게는 이 엄청난 크기의 빅파일럿보다 더 나갑니다. 이 엄청난 무게는 솔직히 버겁긴 하지만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가 찾아보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장점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조작감과 보고만 있어도 행복 터지는 뒤태가 되겠죠. 어떤 이는 손목의 작은 도시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작은 보석 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 이외에도 시계 교육을 받으면서 만든 시계가 있는데요. 기계식 시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타임랩에서 하는 시계 교육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변태시계라고 영상 만든 시계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손을 볼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정확한 시기는 어떤 걸까요? 다토그래프와 랑에원의 정확도도 매우 뛰어났지만 역시 최근에 구매한 칼라트라바가 가장 정확도가 좋았습니다. 제 컬렉션 중에서 제가 뽑은 최고의 드레스와치는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일까요? 랑에원일까요? 이건 진짜 박빙입니다. 한 놈은 엄청 유니크하고 한 놈은 드레스와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짜잔, 이놈입니다.
자, 가성비 최고의 기계식 시계는 어떤 걸까요? 제 컬렉션에서는 스토바를 꼽고 싶습니다. 단 에타 탑급 무브 기준입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이 해중시계입니다. 가지고 다닐 일이, 즉 쓸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오죽하면 탁상시계로 만들었을까요? 만약 이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당근 비싼 다토그래프죠. 가격을 떠나서도 이 시계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다토그래프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칼라트라바로 정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많이 봤더니 노안이 심해져서 랑에원의 다이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영상을 끝내기에는 좀 어색하니까 한마디 더 씹으려 볼까요? 시계 구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50만원대 이하의 기계식 시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계는 책상 서랍에 처박혀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돈을 모아 최소 100만원 이상급의 시계를 구매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계끈이 짧아서 모든 제품에 통달하지는 않았지만 50만원대 이하 시계는 그냥 딱 그 가격대의 시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내구성 이런 건 둘째치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외관의 품질 등 쉽게 말해 신뢰도가 바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계는 대부분 금방 실증이 나기 때문에 얼마 안 돼 방출이 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시계를 구매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크로노메타급, 그게 아니라면 무브먼트라도 좋은 시계를 구매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계란 모름지기 정확한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쿼츠 시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계식 시계라고 해도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스와치 그룹의 시계를 추천합니다. 에타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 말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엔진과 미션이 형편없는 자동차는 가치가 없듯이 기계식 시계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무브먼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 브랜드의 아이코닉 워치를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가의 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저하되어 방출하고 다시 사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가의 시계라고 해도 아이코닉 워치는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고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방출하는 일이 그나마 적을 겁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어쨌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